저는 10년쯤 전에 처음 핵생성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핵생성은 고체 재료들에선 굉장히 핵심적인 현상이에요. 10년쯤 전에는 뭔 내용인지도 모른 채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달달달 외우기만 했습니다. 근데 고체 재료들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료들이 가질 수 있는 기계적인 특성이 넓고 그 특성들을 매우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도나 경도, 연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특성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재료의 미세 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그 시작은 핵생성과 성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료과학을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핵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이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려진 이미지로만 봤죠. 그런데 2021년 1월 29일 세계 최고의 저널 사이언스에 삼성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와 한양대 에리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핵 생성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관찰하는데 성공합니다. 연구진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투과 전자 현미경 TEM을 사용합니다. 가장 작은 것들을 관찰할 때는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을 쏴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인 보통 셈이라던가 템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보통 템은 샘플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저는 셈만 한 수백 번 써봤지 템은 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템을 이제 사용하려고 샘플링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번거로워 보였어요. 왜냐? 샘플이 굉장히 얇아야 합니다. 템에서 T가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즉 전자가 샘플을 통과하면서 회절되고 산란되는 그런 특성들의 차이로 명암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시편을 매우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전자현미경 한 대에 한 수억 원, 템 같은 것들은 한 수십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만드는 기업인 히타치라던가 지올 같은 이런 애들을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거의 모든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필수적인 게 셈이랑 템인데 이상하게 얘네는 기초산업이라 그런지 이걸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연구진은 아주 얇은 그래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막 위에서 전자를 맞으면 금 원자를 방출하는 나노물질을 합성합니다. 여기서 이 합성 과정을 연구진은 템으로 관찰한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시죠. 참고로 흰색 스케일바는 5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수준이죠. 뭐가 다른 건데? 차이를 모르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대해서 봅시다. 이게 TV 노이즈 같아서 어지러질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고로 스케일바는 1나노미터로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가 뭉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상 최초로 고체 원자들이 합쳐지며 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잘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다른 조건에서 촬영된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죠. 이건 잘 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영상으로 이 정도 화질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요. 저는 대학원에 처음 진학했을 때 한 선배한테 쌤 사진 하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쌤 이미지가 흑백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야 이거 잘 찍은 거야. 이렇게 조직들이 잘 보이게 찍는 게 쉬운 줄 아냐?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손재주가 없어서 샘플을 이쁘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샘플 만들고 잘 안 보여서 다시 만들고 그걸 또 다시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핵이 생성되는 그 영상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핵이 생성될 때 무질서하게 된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착착착 끝! 이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갔다가 다시 질서있게 갔다가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한 거죠. 연구의 교신 저자인 박정원 교수님은 물질 성장의 신호탄인 핵생성 과정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며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혹자는 이거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기초과학은 경제성이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공학이라던가 응용과학과는 대비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우리나라가 흔들렸던 겁니다. 이런 기초 연구들은 대한민국 과학공학계를 떠받치는
펀더멘털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원철 교수님이 이 연구를 두고 향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원천 기술학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 훗날 다른 나라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겁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광 명예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과학은 잘 사는 나라의 상징이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졸부가 아니라 속까지 가득 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반드시 필요하다.